안녕하세요. 경제학 학생들과 선생님들. 이 비디오에서는 기업의 단기 생산 비용 곡선을 이동시키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단기 생산 비용은 경제학 학생들이 헷갈리기 쉬운 개념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해당하는 모든 곡선이 괴상한 모양을 하고 있어 곡선의 상호 관계를 기억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영상을 시청하기에 앞서 기업의 단기 생산 비용 곡선을 그리고 도식화하는 방법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하는 관계를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이전 영상이 이미 존재합니다. 그 비디오를 보고 나서 다시 이 비디오를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기업의 단기 비용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모든 요인에 대해 배우게 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고 텔레그램 채널로 이동하여 이 동영상에 등장한 경제 용어와 관련된 실생활 경제 정보를 얻으세요. 이번 영상에선 기업의 단기 생산 비용의 변동을 가져올 요인에 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의 진행을 위해 우리는 버니 베이커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버니 베이커리의 단기 생산 비용을 그래프로 나타낼 것입니다. 경쟁 시장이든 독과점 시장이든 개별 기업의 비용과 수입을 도식화하려면 여러분이 항상 그래프로 표시할 세 가지 중요한 비용 곡선이 존재합니다. 기업의 유형은 상관이 없습니다. 모두 똑같은 단기 생산 비용에 직면하게 되니까요. 이제 라벨을 붙이겠습니다. 한계 비용 곡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업의 한계 비용 곡선은 우하향으로 기울었다가 한계 수학 체감의 법칙이 반영되면서 우상향 경사도가 된다는 걸 이미 배웠을 겁니다. 산출물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이 추가 동원하는 가변 요소의 단위 생산성이 체감하는 걸 경험합니다. 따라서 추가 산출물에 따른 단위 비용이 상승합니다. 다음으로 그릴 곡선은 평균 가변 비용 곡선 ABC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단위당 인건비를 나타냅니다. 평균 가변 비용 곡선은 한계 비용 곡선을 교차하기 전까지 우하향 경사를 보이다가 추가로 동원하는 가변 요소의 단위 생산성 감소로 인해 우상향으로 돌아섭니다. 마지막으로 총가변 비용을 그리겠습니다. 총가변 비용 곡선은 한계 비용을 교차하기 전까지 우하향 경사도를 보이다가 그 뒤에 다시 우상향으로 돌아섭니다. 왜냐하면 추가 생산에 따른 단위 비용이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총가변 비용과 평균가변 비용 ABC 사이 간격은 점점 좁아집니다. 그 이유는 기억하시겠지만 산출량의 개별 수준마다 평균 총비용과 평균가변 비용 사이 거리는 평균 고정비용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평균 고정비용은 산출량이 특정 수준일 때 기업의 총고정비용을 산출량으로 나눈 값입니다. 이걸 지웁니다. 자, 이제 기업의 단기 비용 곡선을 이동시킬 수 있는 다양한 요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변 비용의 변동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가변 비용은 무엇인가요? 여기에는 원자재 비용과 노동이 있고 단기 산출 수준의 변동에 따른 그 밖의 모든 비용이 해당합니다. 원자재 비용이 증가하거나 기업이 노동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임금률이 증가하면 기업의 생산 비용이 상향 이동하는 걸 보게 됩니다. 나는 곡선의 이동을 모두 붉은색으로 그리겠습니다. 기업이 노동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임금률이 상승한다고 가정합니다. 이에 따라 매번 추가 산출에 따른 단위 비용이 증가하여 한계 비용이 MC1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임금률 상승은 당연히 가변 비용을 끌어올립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변동하는 것은 임금, 즉 가변 비용이니까요. 그래서 평균 가변 비용 곡선의 상향 이동을 보게 될 것이고 총 가변 비용도 상향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가변 비용 상승은 세 개 곡선 모두를 상향 이동시킵니다. 평균 가변 비용, 평균 총 비용, 한계 비용 곡선 모두가 이동합니다. 이걸 지우도록 합니다. 가변 비용의 변동 대신 고정 비용만 변동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고정 비용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는지 복습합시다. 여기에는 소매 공간의 임대료와 같은 것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버니 베이커리는 빵집을 운영하는 공간에 대한 임대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고정 비용에는 은행 대출 이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니 베이커리 개업을 위해 오븐이나 기자재 구매를 위해 대출을 받았다고 가정해보죠. 만약 여사장 버니가 지불해야 하는 은행 대출 이자가 달라졌더라도 그녀의 가변 비용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즉, 추가 단위를 생산하더라도 그녀의 비용은 증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추가 생산하는 빵 반죽이나 머핀 등 무슨 빵을 굽든 상관없으며 단지 그녀의 고정 비용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고정 비용의 변동이 생긴다면 자, 이것이 앞으로 벌어질 일입니다. 한계 비용이나 평균 가변 비용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겁니다. 자, 버니 베이커리의 임차료가 감소했다고 칩시다. 그녀는 매달 임차료를 적게 지불할 겁니다. 제가 여기서 도식화하는 대로 베이커리의 평균 총비용이 하향 이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평균 총비용 ATC의 감소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버니 베이커리의 한계 비용이나 평균 가변 비용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고정 비용의 변동이 있다면 평균 총비용에는 변화가 있겠지만 한계 비용과 평균 가변 비용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이 그래프를 다시 지우겠습니다. 이어서 기업의 단기 생산 비용 곡선을 이동시킬 수 있는 그 다음 요소로 넘어갑니다. 이제 생산성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생산성은 단순히 투입 단위 대비 산출량으로 정의됩니다.
생산성 향상이란 버니 베이커리가 더 많은 빵을 획득한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오븐마다, 모든 노동자마다, 소매 업장의 평방 피트마다 빵 생산이 증가합니다. 생산 요소가 뭐건 추가 투입이 없어도 버니 베이커리의 산출량이 증가한다는 말입니다. 매 투입 단위 대비 더 많은 산출량을 생산할 수 있다면 단위 비용이 감소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생산성이 향상하면 단기 생산 비용이 감소합니다. 버니 베이커리가 숙련된 직원을 추가 고용한다고 칩시다. 숙련된 직원이 추가되면 전체 투입 단위 대비 더 많은 산출량을 생산하면서 추가 생산되는 빵 반죽의 한개 비용을 낮추고 추가 생산되는 빵 반죽의 평균 가변 비용을 낮추게 됩니다. 그걸 ABC1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추가 생산되는 빵 단위에 따른 평균 총비용도 낮추게 됩니다. 따라서 생산성 향상에 따라 모든 단기 생산 비용 곡선이 하향 이동합니다. 생산성 향상은 기업이 낮은 단위 비용으로 산출물을 생산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래프를 다시 한번 지우겠습니다. 기업의 단기 생산 비용 곡선을 이동시킬 수 있는 요인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정부의 개입입니다. 이제 정부 개입에 대해 논하겠습니다. 정부가 재화 생산에 대해 과세하기로 했다면 정부는 두 가지 유형의 세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개별 소비세는 모든 단기 생산 비용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다른 경우에 정부는 소위 정액, 세로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정액, 세는 기본적으로 생산자에게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벌금입니다. 생산되는 산출 단위마다 징수하는 게 아니라 일시금입니다. 이것은 기업이 정부에 지불해야 하는 일회성 고정 금액입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고정액입니다. 정액, 세는 총가변 비용, ATC, 곡선을 이동시킵니다. 그러나 한계 비용이나 평균 가변 비용 곡선은 이동하지 않습니다. 개별 소비세의 효과를 봅시다. 생산되는 모든 산출 단위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므로 개별 소비세는 세 가지 곡선 모두를 이동시키게 됩니다. 한계 비용도 상향 이동시키고 평균 가변 비용도 상향 이동시키고 평균 총비용도 상향 이동시킵니다. 이것이 개별 소비세입니다. 개별 소비세는 생산에 따른 모든 단기 비용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정액, 세는 어떻습니까? 그래프를 다시 지우겠습니다. 정액, 세는 평균 총비용을 상향 이동시킵니다. 기업의 평균 생산 가격은 상승하지만 추가 생산에 따른 단위 비용이나 평균 가변 비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정액, 세는 정부에 지불하는 일회성 고정 금액입니다. 자, 여기서 논의할 정부의 개입이 하나 더 있습니다.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보조금은 정부가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모든 단기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보조금은 단위당 보조금을 말합니다. 모든 산출 단위에 대한 보조금은 한계 비용을 MC1으로 낮추게 됩니다. 단위당 보조금은 총가변 비용, ABC를 낮추어 ABC1이 되고 평균 총비용도 감소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논할 내용은 이 그래프를 한 번 더 지우겠습니다. 정액 보조금입니다. 정액 보조금은 정액, 세의 반대말입니다. 정액 보조금은 평균 총비용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정액 보조금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생산자에게 지불하는 일회성 보조금입니다. 정액 보조금은 생산자의 평균 총비용을 낮추지만 추가 산출에 따른 단위 비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정액 보조금은 원자재 가격이나 인건비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가변 비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정액 보조금은 기업의 고정 비용을 낮춰주는 일회성 지급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기업의 단기 생산 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요소에 대해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밀가루나 설탕 등 빵집의 원자재 가격 같은 가변 비용의 변동이나 버니 베이커리에 근무하는 노동자의 임금에 해당하는 인건비 같은 이런 것들은 모든 단기 비용 곡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고정 비용의 변동은 평균 총비용 곡선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소매 공간에 대한 임차료, 은행 대출 이자 등 고정 비용의 변동은 평균 총비용을 이동시키지만 평균 가변 비용 또는 한계 비용과는 무관합니다. 생산자가 모든 투입 단위 대비 더 많은 산출량을 획득할 수 있다면 단기 비용이 감소하는 걸 보게 될 겁니다. 한계 비용, 평균 가변 비용, 평균 총비용은 모두 감소할 것입니다. 무슨 이유에서든 생산성이 감소한다면 단기적으로 평균 가변 비용과 평균 총비용, 한계 비용 증가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개입하는 세금은 개별 소비세와 정액, 세가 있는데 개별 소비세의 경우는 세 가지 비용 곡선 모두가 이동하나 정액, 세의 경우에는 평균 총비용 곡선만 이동합니다. 단위당 보조금은 모든 비용 곡선을 하향 이동시키고 기업의 산출물 생산에 따른 단기 생산비를 낮출 수 있게 해줍니다. 반면에 정액 보조금은 평균 총비용 곡선만 이동시키고 평균 총비용 감소에 도움을 주지만 추가 생산에 따른 단위 비용이나 평균 가변 비용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